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꼬꾸로망치 18회 정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연이은 무더위 위로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제 간간히 그늘이나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그래도 좀 시원시원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8회 정규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조금 무거운 내용인데요. 18회 주제, 올 때는 몰라도 갈 때는 순서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명의 소중함을 좀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자기가 인지한다면 사는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행복으로 가득 찰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번 주제를 올 때는 몰라도 갈 때는 순수가 있을까요?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네. 더워서 창문을 좀 열었더니 밖에 자동차 친구들이 소리를 많이 내네요. 자, 창문 좀 닫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프닝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올 때는 순수가 있어도 갈 때는 순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올 때도 순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 있더라고요. 그죠? 예. 태어나고 싶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단, 올 때는 순수가 없지만 온 것은 순수가 있죠. 예,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예, 먼저 태어나고 덜 태어나고는 있겠지만, 예, 갈 때는 순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속담을 바꾸면,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가 아니라 온 것은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 아니면 온 때는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 이렇게 바꿔야 사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올 때가 순수가 없는데 대신 사실 올 때도 그렇고 갈 때도 그렇고 이 선택권이 있으면 이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내리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올 때 순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예,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인공수정도 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한번 선택을 해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30% 정도가 불임 부부라고 하죠. 그래서 노력을 이제 인공수정정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자녀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서 평생 부부 둘이서만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그리고 그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염세주의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염세주의자. 예, 극단적인 비관주의자를 이제 염세주의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염세주의자들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멸스럽게 생각해요. 자, 염세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름 인문서라고 하는데 적혀 있는 태어남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라는 그 몰지각한 인간들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염세주의자들은 사람이 태어나는 걸 이렇게 하찮게 생각해요. 아니, 하찮은 거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부모님의 성적인 욕구가 아니라,
신의 선물이 바로 생명이고 잉태하는 자식들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예전에 한 50년 전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염세주의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전쟁에 일어나서 참전해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전쟁터 가서 죽고 막 월남전에서도 가서 막 죽고 이러다 보니 생명에 대한 천대 경이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천시 여기는 그런 거에 딱 이렇게 코드가 맞아가지고 염세주의자들이 미국 청년들에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매년 금문교 골든 브릿지에서 염세주의자들의 막 입문한 친구들이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뭐 정확하게는 막 수백 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뭐 최소 하루에 한두 명 이상 죽었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염세주의자에 대한 이런 계몽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했다고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윤리 선생님 박준규 선생님 잘 계시죠? 살아 계셔야 됩니다. 네네. 좀 살아 계시면 아마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70에서 70 초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보고 싶습니다. 박준규 선생님. 네. 우리 윤리 선생님이 그 수업 중에 잠시 말씀해 주신 염세주의. 예. 그때 이 말씀을 해주셨죠.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너네들처럼 공부하기 싫어하고 무식한 애들이 염세주의 책이나 읽어보겠니? 왜 그러세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서 읽어봤죠. 그리고 저도 잠시 이제 한 고등학교 고3 이제 저 때는 제가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를 치고 나서 염세주의자 책을 찾아서 몇 권 읽어서 한 1, 2년 정도는 염세주의에 좀 빠져 있다가 좀 심하게 빠져 있다가 또 2, 3년은 또 대충 빠져 있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계기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부터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성당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착한 친구였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당연히 그럴 것이 그 친구가 가장 착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그 신부님이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신학교 가기 한 몇 달 전에 대구에 있는 팔공산이라고 아실 겁니다. 팔공산에 여기 몇 명이서 등산을 하러 갔는데 추운 날 왜 그렇게 추운 데 갔을까? 얘가 길을 잃고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조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에는 얼어 죽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가장 착한 친구가 신의 하느님의 사도직으로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합격을 하고 기다리고 입학 대기를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 신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부 아닌 거부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염세주의 책을 찾아서 읽다가 보니까 염세주의 입문책도 한번 읽어봤고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염세주의자라고 말하면 쇼펜하우어를 가장 대표적으로 일컫는데 쇼펜하우어의 책도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보다 연세 많으신 형님들 누님들은 아시겠지만 고래 사냥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입고 다니는 그런 거 있죠. 판초에 같은 거 이런 거.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입으면서 비가 오면 우산도 안 쓰고 비도 맞아가면서 인생은 뭐 저거 허무해 이러면서 이제 잠시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거도 이제 또 뭐 이래저래 또 계기를 통해서 아니야 이게 허무한 게 아니야.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무한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노력하는 만큼 돌려주는 분이 분명해 라고 해서 지금 꼬꼬로방태 채널까지 오게 되었네요. 네. 자, 그래서 염세주의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중에 진짜 들으면 가감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생각하는 놈들이 다 있네라고 하실 정도의 그런 대표적인 말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는 고통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 삶은 맹목적인 의미일 뿐 세계는 근원적으로 악하며 인생살이 결국 고통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가 악합니까? 그 인생살이는 그냥 고통일 뿐입니까? 흑과 백이 있고요. 선과 악이 있죠. 악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다 착하게 살면 착한 게 그냥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또 다 악하게 살면 또 선도 의미가 없습니다. 선은 그냥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죠. 지금은 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악만 행하는, 진짜 만재 맹목적인 악만 행하는 인간들을 뭐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악과 선이 분명히 공존을 해야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는 악이므로 인생살이는 고통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통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삶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가치. 그래서 멘멘토 모리 그리고 카르페 디엠을 실행하면서 하루하루 죽는 그날까지 살자. 죽는 날, 자, 잘 놀다 간다, 잘 놀다가 와라, 이 말 하면서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는데,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똥차게. 만일 그대가 자신의 가치를 즐기고자 한다면 그대가 먼저 세계가 가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거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당신 삶의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 좀 전에 앞에 말했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세계는 악임으로, 악함으로, 악한 걸 악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이 영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세주의자들은 생명이나 삶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아주 천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 때도 선택권이 없어야 하지만, 이제 갈 때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존엄사가 있죠. 자, 극단적인 선택은 신에게서 버림받는 저주의 행위이므로 절대로 꿈도 꾸지 마시고요. 자, 이 존엄사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분 봤어요. 끝없는, 쉼없는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 현대의학으로 전혀 살릴 수는 없고, 또 고통스럽게만 하지만 그걸로 죽는 병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고통 없이 정말 나는 간절하게 살고 싶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누워서, 아니면 차 안이든 집이든 식당이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이런 일상이 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이 존엄사를 허용하는 나라가 몇 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 6개 정도 나라가 있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체는 아니고 8개 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고, 그리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캐나다, 또 호주에도 다는 아니고 빅토리아 주에서만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이 나라가 가장 유명한 나라인데 스위스입니다. 네. 스위스가 이제 존엄사라고 말하면 항상 스위스가 검색이 되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이제 민간 단체, 퇴임한 의사들이 소속되어 있고 하는 그런 민간 단체에서 존엄사를 해주는 그런 민간 단체가, 큰 단체가 3개 정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이제 죽음 여행을 스위스로 가서 100여 분이 존엄사를 하신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그런 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 100여 분이 이렇게 존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좀 마음이 좀 그렇죠. 진짜 막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혀 1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이제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이게 맞으면 이제 잠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잠잠에서 죽는 거예요. 고통이 전혀 없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을 넣는 주입기도 자기가 버튼을 눌러서 이게 주입을 하고 이게 죽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말 간절히 살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그렇게 존엄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락사가 있긴 해요. 안락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명치료 하시는 분들, 진짜 불치병들, 의식이 없는 분들, 유가족들이 동의하면 그 의사가 선택해서 의사에 의해서 죽이는 거죠. 못할 짓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안락사는 허용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라, 이 존엄하게 죽는 존엄사하고는 전혀 다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직 뭐 설명은 안 했지만 저도 나중에 영명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서, 만약에 병원에서 죽으면, 저 의식 없이 죽으면 안락사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안락사하고 존엄사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오프닝을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도 주변에 살면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지는 않나요? 네. 최소한 몇 번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지금 한 53년 동안 살면서 어이없이 순수를 앞질러 가신 분들의 경우들을 한 5가지 정도 여러분들하고 나눠가면서, 자, 하루하루 죽음이 언제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당신은 죽는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게 메멘토 모리 아닙니까? 온 것은 순수가 있고 올 때는 순수가 없어요. 올 때도 순수 없는 것 같아요. 온 것은 순수가 있죠. 자, 온 것은 순수가 있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갈 때는 순수가 없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죠. 태어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죽는 신생아가 있는가 하면 100 몇 살까지 살아도 죽는 전날까지 음식 잘 드시다가 다음날 갑자기 탁 돌아가시는 그런 웰다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러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거나 들었던 실화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게 20살 정도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 선배 친구예요. 제 선배 친구의 경우인데, 저도 한 몇 번 봤던 형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형의 어머니께서 그때 무슨 암인지는 모르겠어요. 암에 걸려셔가지고 병원에서 투병을 하고 계셨대요고요. 가족들이 그때는 간병인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 간병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한 1, 2년, 한 2, 3년 정도 병원에서 투병한다는 말을 내가 이야기 들은 게 20대 초반. 그리고 간간히 제가 다녔던 컴퓨터 학원 원장형의 친구였는데, 간간히 그러니까 답답해서 오는 거죠. 소주 한잔 먹으러 오면 저도 이제 이렇게 끼어가지고 같이 얻어먹고 했었던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 2,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방학 때 이제 이야기가 들은 게, 그 형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암에 걸렸는데 어머니가 죽은 게 아니고 그 형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이 형은 이제 컴퓨터 학원 원장님을 말하는 겁니다. 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형이 왜 죽어요? 멀쩡한데. 야, 기가 차는 일이 생겼어. 왜요? 지난주에 말이야, 어머니가 이제 투병을 해서 이제 5년이 지나가지고 거의 뭐 완쾌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형이 운전을 하고 형 아버지랑 어머니를 태워가지고 3명이서 병원에 나오다가 병원 입구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귀가 차고 코가 차고 눈이 차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예. 이 계기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영세주의자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짜 영세주의자면 그런 말 들어서 슬프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봐, 세상은 악하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삶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어머니가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나머지 가족 2명은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왜 하필 그날 퇴원을 했을까? 하루 전날이나 하루 뒤에 퇴원했으면 또 어땠을까? 어이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 순수가 있을까요? 마음 아프죠? 자, 두 번째 경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의 상사 이야기입니다. 예. 본부가 서울 도곡동에 있는 회사인데요. 군인 꽁꽁꽁이라고 하는 군인 꽁꽁꽁회라고 하는 회사. 예. 제가 이제 그때 과장직으로 있을 때 이분이 본부장, 다른 본부의 본부장님을 하셨던 분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그때 몇 살 정도 많았죠. 거의 한 20살 정도 많으셨고요. 그냥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은 아니고, 그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결제 라인에 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받아가면서 결국에 재판으로 막 심적인 육체적인 고생을 하시면서, 그게 제 마지막 재판은 한번 가봤습니다. 예, 가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로 벌금 이렇게 끝나기는 했는데, 그러면서 완전히 인간이 아닌 그런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이시면서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부인은 아주 천사 같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두 분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어머니도 그때가 연세가 꽤 많았습니다. 90이 넘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예, 어머니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고생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자,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체력이 되다 안 돼서 또 조기 치매 증세까지 오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은, 이 선배님의 아내분은 이제 시어머니도 병간호를 하면서 남편 병간호까지 했어야 됐었죠. 그런 병간호의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난 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에 제가 거기는 먼저 갔군요. 이 선배님이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면회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희 그 전에 있던 회사 동료들 몇 명하고 병원에 한번 갔다가 오면서 맥주 한잔, 인덕원에서 맥주 한잔 먹고 헤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부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배님이 돌아가셨나 하고 봤더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선배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선배님을 병간하고 있던 부인이 먼저 죽은 거예요. 기가 차죠. 결혼하지 않은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리고 나서 또 몇 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부고가 날아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배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강에 있는 하늘공원인가 하는 이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상 아닌 문상을 갔죠. 장례식 날 제가 갔나? 장례식 날 갔나 봅니다.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장례식을 가서 이제 그 장지를 갔죠. 갔더니 그 잔디장을 해놨더라고요. 조그마한 비석을 꽂아놓고 어머니, 부인, 그리고 본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본인이 죽는 사이에 이 세 분이 10개월 안에 한 가족이 줄초상을 치렀습니다.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간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도 그때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이게 죽는 게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형수님은 멀쩡해 보였는데 형수님이 먼저 갈 줄은 생각도 못합니다. 이런 두 번째 예였고요. 이런 말 하니까 괜히 막 우울해집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제 선배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살아계신 분은 아닙니다. 내과 의사였고요. 의사니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안다고 이게 장담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어느 날 이 형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뒤에서 누가 와서 꽉 막았어요. 저는 어느 해에는 1월 3일, 정확히 기억합니다. 날짜도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12일달까지 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뒤에서 누가 와서 차박아가지고 교통사고 3번 당해본 경험이 있는데, 심지어 세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험 사기인 줄 알고. 어쨌건 간에. 꽝 박아가지고 이제 목이 삐끗했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형, 그것도, 엑스라도 한번 찍어봐. 괜찮아. 내가 의사야, 내가. 하고는 1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뇌에 뇌출혈이 생긴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확 터졌으면 바로 치료를 받을 텐데, 티도 안 나게. 야금. 그러다 그게 이제 딱 발병을 하고 나서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그 건강은 이렇게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마 1년 조금 지나서 죽었던 걸 기억하는데,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어서 다치고 그러면 특히 머리, 뇌 쪽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라. 그런 말씀까지 내가 같이 한번 드립니다. 어이없는 죽음. 네 번째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아마 방송으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난주인가? 네. 최근에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초상집에 여러 번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저희 집사람 친구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천에 있는 모 장례식장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친척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문상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이없이 이제 이 상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분은 한 2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 돌아가신 경우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분의 친남동생이 그만 떡을 먹다가 떡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질식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전날. 멀쩡하신 분이. 진짜 아파가지고 병원에 계셨던 분은 하루 더 사시고, 멀쩡하셨던 분은 그 전날.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줄초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친척들이 왜 해야겠습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둘 다 3일장을 하신다 그러면 초상을 초상을 2번 치러야 됩니다. 그죠? 그때 친척들이 많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다섯 번째 이야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은 떡을 드시다가 기도를 막았지만, 자, 이거는 저희 외할머니의 예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외할머니를 형님 그러면서 잘 따르시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뭐 본명은 잘 모르겠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같이 성당을 다니셨던 분이라 우리가 본명으로 주로 불렀어요. 아가다 할머니 이렇게 아가다 본명이 저는 요즘에 아카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아가다라고 불렀는데요. 아가다 할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간암에 걸리셔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래도 오래오래 사시더라고요. 안 돌아가시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무슨 아침에 TV 프로그램 보시다가 토요일입니다. 땅콩을 먹으면서 보시다가 무슨 딱한 사연이 나왔나 봐요. 대구분이니까 사투리를 이렇게 하셨겠죠. 아이고 저거 야노 이렇게 하다가 이제 땅콩을 먹다 땅콩이 기도를 막아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바로 옆에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119 불러서 병원 갔는데 돌아가신 거죠. 우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한 2, 3년 고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 제가 살렸을 거예요. 예, 들치고 안아가지고 탁 하면 입으로 툭 튀어나왔을 텐데 뭐 그런 응급처치법을 아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또 그 아가다 할머니는 간암 걸렸던 그 아가다 할머니는 몇 달 더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항상 우리 외할머니가 천사 같으셔가지고 그 아가다 할머니를 이래저래 아이고 나보다 어린데 먼저 가게 생겼네 하면서 많이 챙겨주셨는데 참 이렇게 먼저 땅콩이 목에 걸려가지고 그 기도를 막아서 이렇게 더 빨리 가실 줄이야. 이렇게 해서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주제로 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쇼츠에 올렸던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김흥신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김흥신 작가님의 강의 중에 이분이 이제 직접 지으셨던 시가 있어요. 겪어보면 안다라고 하는 시로 제가 쇼츠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방송 주제 방송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겪어보면 안다라는 걸 했는데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적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주인처럼 세상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하려고 그러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명의 경이로움과 위대함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항상 제 채널과 함께 그런 삶의 의미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여 주시고 저도 미륵 하나마 죽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이슈. 네,
주간 이슈 대집계. 자, 이번 주 주간 이슈는 짜잔 없습니다. 예, 패스. 예, 뭐 특별한 뭐 이슈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이번 주 주간 이슈 대집계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망치TV 18회 정규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이제 편집해서 영상 다시 보기 그리고 재방송으로 나오는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네, 대신 다시 보기나 재방송에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동참 부탁드리고요. 언젠가는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오겠죠. 천천히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카르페 디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